안녕하세요, 아브릴입니다. 타스만 보고 왔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모델은 옵션이 풍부하게 적용되어서 6천만원 가까이 하는 모델이고요. 외장 색깔은 인터스텔라 그레이, 내장은 딥 그린과 테라코타 브라운입니다. 모하비가 단종되면서 이제 바디온 프레임은 타스만이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 타스만은 색깔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차종마다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데 타스만은 그냥 검정색이 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색깔은 전방 그릴 때문에 약간 꺼멍해 보이더라고요. 참 아쉬운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검은색이 그래도 이걸 다 커버를 해줘서 참 멋있어 보이네요. 타스만은 4년 동안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스웨덴, 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프로드 성능이랑 내구성, 주행 및 핸들링, 트레일링 안정성, 도하 능력 등을 1777종의 시험을 무려 18,000회 이상 진행해서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프레임은 강성을 높이면서도 경량화를 고려한 설계를 했다는데요. 견인력과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후륜구동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최대 3.5톤의 견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형님들 이제 모하비 그 에어서스 팍팍 터지는데 이제 보내줄 때 된 것 같습니다. 타스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출시 첫날에만 2,200대, 17일 만에 4,000대 이상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아에서는 1년에 65,000대 목표량이 있다고 해요. 이제 4,000대 팔렸는데 어떻게 이걸 다 채우냐? 네, 결국에는 한국 시장보단 해외 시장,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토요타 보고 있니? 이제 하이럭스도 끝났다. 가격대를 보면요. 다이내믹이 3,750만원, 어드벤처가 4,110만원, 익스트림이 4,490만원, 엑스프로가 5,240만원부터고요. 옵션 좀 붙이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픽업 트럭 저렴한 거 구매해가지고 대부분 옵션을 많이 붙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타스만은 아직까지는 싸제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풀옵션 구매하는 것도 나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재함을 보면요. 이렇게 220V짜리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이것도 감지덕지였는데요.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있어서 이 정도 출력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포드 F150 라이트닝처럼 타스만도 전동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하체를 보게 되면요. 후륜에 멀티링크가 아니고 엑셀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트럭에서는 단골인데요. 화물 적재량을 늘리고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적용했다고 해요. 적재 중량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게 이 엑셀 방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튜닝할 때도 이게 지상구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고 해요. 프론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더블 위시본 방식입니다. 앞쪽까지 엑셀 방식을 써버리게 되면 오프로드 튜닝은 매우 편할지 모르나 일반 도로 주행할 때나 고속 주행할 때 승차감이 정말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조향 성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대부분 오프로드를 염두하고 픽업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선택하시고요. 해외에서는 이 차량을 사막 같은 곳을 여행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라고는 하지만 이미 길은 있고 좀 험한 포장이 되지 않은 그런 길을 달릴 때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동남아 같은 곳은 정글, 밀림, 숲 이런 곳을 달릴 때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륜구동이 매우 중요하죠. 참 이렇게 고객층이 다양한 차종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타스만도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없는 모델도 있고요. 운전석만 있는 모델도 있고 사륜이 빠진 모델도 있더라고요. 각 나라별로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트럭을 원하지 않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를 보니 언더커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오프로드를 염두해 놓고 나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언더커버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중간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저 사륜구동 트랜스퍼 케이스가 눈에 확 들어오기도 했고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요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요 이쁜데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SUV의 디자인을 갖다 놨다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이건 정말 트럭 디자인인데 이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픽업 트럭이 가장 유명하다고 보는 게 미국의 포드 F150이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램이라는
모델을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픽업 트럭 모델 중에서 고급스러움으로는 램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쉽게도 타스만을 처음 탔을 때 램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옵션 많이 넣은 포드 F150보다는 타스만의 실내가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6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요. F150 실내 진짜 플라스틱 되게 싸구려거든요. 그런데 타스만의 실내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부러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튼튼하고 오랫동안 써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기아가 실내 디자인 잘 뽑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 굳이 트럭이라서라기보다는요, 남자분들이 손이 좀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 트럭은 아무래도 승차감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버튼 하나 누르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누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버튼의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터치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좀 운전하면서 편한 위치에 그 버튼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뭐 세단처럼 누르는 그 압력까지 계산해 갖고 고급스러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 타스만은 디자인을 트럭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버튼의 위치나 크기도 큼직큼직해서 마음에 드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트럭을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 해외 거주할 때 픽업 트럭을 그렇게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결국 구매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2열 공간이 작기 때문입니다. 보통 트럭을 얘기할 때 F150처럼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얘기하는데요. 타스만은요, 풀사이즈가 아니에요. 미드사이즈이다 보니까는 트렁크 공간이 없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뒤에 적재함 저렇게 넓은 데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적재함은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중품을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스만은요, 귀중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뒷좌석 승객이 장거리를 탈 때 편안하게 의자를 젖힐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열에 앉아보니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발도 운전석 시트 밑으로 잘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풀옵션에 버금가는 모델이라서 이렇게 히든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저렴한 트림도 이런 공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저렴한 트림도 이 히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말 기아가 잘한 것 같고요. 어느 일정 트림 이상 이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요,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싸게 굴리는 거 아닌 이상 히든 공간이 들어가 있는 트림을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엔진룸 잠깐 보도록 할게요. 타스만은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하여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kg/m 성능을 발휘하며 복합 연비는 8.6km입니다. 네, 연비가 살벌하네요. 복합 연비니까 앞에 토잉 좀 하고 그러면 연비 뚝뚝 떨어질 겁니다. 트럭이니까 어쩔 수 없죠. 힘든 일 하니까 밥은 든든히 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유 너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방열에 매우 좋을 것 같고요. 한국처럼 엔진오일 한번 가는데도 오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참 난감한 그런 나라 말고요. 호주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집에서 개인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자가정비 시 손이 잘 들어가는 이렇게 널널한 공간을 가진 엔진룸을 보면 예비 차주분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스만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요, 지금까지 웬만해선 자동차 시승을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승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타스만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시승을 해보고 그것도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